당신은 삶에서 어떤 목표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들이 실제로는 단지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대본에서는 우리 마음의 힘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과거의 문제를 떠올립니다. 그 문제들은 특정 사람, 상황, 장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감정을 재생산합니다. 우리의 뇌는 과거의 기록이며 감정은 과거 경험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과거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의 상태는 이미 과거에 갇혀버립니다. 이러한 사고와 감정의 반복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고 결국 미래도 예측 가능한 과거의 연장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변화를 시작하려면 먼저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과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뇌는 놀라운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통해 신경망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행동 패턴과 감정 상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의 잠재의식에 접근하기 위해 명상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뇌와 몸을 재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며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제한적인 믿음을 깨뜨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은 쉽게 벌 수 없다. 거나 우리 같은 사람은 큰 성공을 할 수 없다. 는 믿음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강력하게 프로그래밍하여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이런 믿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복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새로운 행동을 실천하며 신경망을 강화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도 점차 가능성 높은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시각화 또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생생하게 상상하며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은 뇌와 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생한 시각화는 신경 경로를 강화하고 새로운 행동 패턴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각화가 효과적이려면 단순히 목표를 떠올리는 것을 넘어 모든 감각과 감정을 동원하여 몰입감 있는 내적 체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정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생각과 행동에 활력을 부여하며 우리가 원하는 현실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고 제한된 사고 패턴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호흡 조절, 명상, 감사 연습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생각과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그것이 뇌의 보상체계를 자극하여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이러한 선택과 행동의 누적 결과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집단적 의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자각하고 활용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가능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잠재력의 확장을 가져오며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과 몸을 재구성하여 원하는 삶을 창조해보세요. 변화는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향이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인내와 꾸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거나 원래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익숙한 패턴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데 저항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지속성과 반복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점차 그것을 익숙한 패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고 결국 우리의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긍정적인 목표를 시각화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한다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지라도 점차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으며 주변 사람들과 장소,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두고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책이나 콘텐츠를 접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줄이는 것이 변화의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의 연습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 대해 진심으로 만족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의 감정을 자주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되며 이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하루 중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질문은 우리의 사고를 이끄는 방향을 설정하며 올바른 질문은 창의적인 해결책과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왜 나는 항상 실패할까? 라는 질문 대신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행동 패턴과 감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원하는 목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며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삼으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전략과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동기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기는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열망과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왜 변화를 원하는지, 그 변화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세요. 명확한 목적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작은 행동과 사고방식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당신이 선택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변화를 방해할 뿐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제한된 틀 안에 가두게 만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실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와 건강도 돌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쉽게 지치고 부정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조화롭게 만들어주며 변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집중력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회복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고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더 건강해지고 싶다 라는 막연한 목표 대신 매일 30분씩 운동하기 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면 실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낄 감정을 미리 상상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작은 단계로 나누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목표를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면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습니다. 대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목표에 가까워지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하루 5분만 투자하고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자신의 행동과 성과를 점검하며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발전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과 개선할 부분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의 과정에서 종종 우리는 외부 상황이나 사람들 때문에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요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외부 상황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힘과 방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성취를 간과하고 더 큰 목표만 바라보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작은 성취도 중요한 발걸음이며 이를 인정하고 축하함으로써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계획했던 일을 모두 완료했다면 자신에게 칭찬하거나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입니다. 변화는 끝이 없는 과정이며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삶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변화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그 발걸음이 모여 당신만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